예, 오늘은 돈 잘 버는 증권에게 듣는다. GB투자자문 김정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증시가 언제쯤 안정될 것인가, 금리는 이제 조금 안정대로 가는 것인가, 그런 거와 함께 오늘 그 중요한 키워드는 리밸런싱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자막에서 보여드렸지만 먼저 시장에 대한 판단부터 좀 해주세요. 어려운 국면들을 투자자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작년에 글로벌 증시, 뭐 국내 증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주요 키워드가 아마 언택트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이제 관련 또 주들이 거의 성장주다 보니까 또 강한 랠리가 있었고, 그렇다면 이제 올해를 상징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은 로테이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작년에 글로벌에서 국내 증시 수익률이 거의 그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올해는 이 로테이션 개념에서 본다면은 작년에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지역, 또 섹터로 본다면은 좀 덜 올랐던 섹터, 이런 걸 찾는 일환이 현재 국내 증시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2월 중순 이후 본격적인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간 거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승도 하락도 좀 제한적인, 최근에는 기간 조정 국면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포트폴리오 역시 이런 그 섹터 간 로테이션을 준비하는 또는 고려한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조금 그 시장이 안 보인다고 판단하시면은 뭐 일정 부분 현금화로 계속 가져가시는 것도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언택트 관련주 뭐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성장주 중심이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다면 올해는 그 작년에 상대적으로 그 소외받았던 에너지라든지 유통이라든지 또는 그 금융업, 이런 그 경기 민감주가 상대적으로 좀 곽강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이 현재 시장에 나타나고 있고, 오기 전에 뭐 KB금융 같은 주가 보니까 신고가들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조금 더 좀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테이션, 그러니까 순환 그죠? 네, 해석하게 예. 되면, 네. 그러니까 언택에서 또 네. 컨택이 주목받고,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네. 들어 올랐던 거에서 들어 올랐던 것들, 이렇게 이제 순환이 나타난다는 네. 장세 성격을 규정해 주셨고요. 네. 그럼 증시 키워드로 전략들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요, 예, 미국 증시의 리밸런싱 영향, 변동성. 미국 증시의 그러니까 지금도 뭐 순환 얘기했지만 미국 증시의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거는 뭐 특별히 뭘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근데 미국도 네. 전체 이제 그 자산에서 그 뭐 주요 그 뭐 연기금이라든지 우리랑 똑같습니다. 네. 이제 그 비중을 보면 주식이 60%, 채권이 40%예요. 6대4 비중이었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그 미국도 그 주가가 올라가지고 주식 비중이 현재 그 상대적으로 그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 3월, 그러니까 이번 달 말까지 이 비중을 그 반드시 그 유지를 해야 되는 기관들이 있는데, 이쪽에서 그 팔아야 되는 자금이 한 360조 정도 되는 거로 이번 주 초에 나온 JP모건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네. 그걸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미국 뮤추얼 펀드에서 122조를 팔아야 되고요. 이달 말까지요. 그다음에 퇴직연금에서 125조를 팔아야 되고, 노르웨이 연기금에서 74조를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 우정사업부에서도 38조를 팔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그 단기간에 그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하는데, 아마 대부분 작년에 많이 올랐던 그 기술주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판단을 해보면 이달 말까지는 기술주가 그렇게 크게 리바운딩을 할 일이 별로 없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네. 그래서 당분간은 뭐 이 리밸런싱을 감안한다면 나스닥의 어떤 약세 흐름, 기술주의 약세 흐름이 월말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고요. 또 지금 최근에 그 나온 거 여러 가지 이제 그 아이비들의 이제 보고서를 보면
사실 그 리밸런싱에 또 관한 얘기, 그 전에 이제 앞서 말씀하신 그 로테이션 얘기가 사실 월가에서는 작년 9월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시장에 적극적으로 이제 반영되기 시작한 게 작년 12월이고요. 지금도 뭐 완전히 반영됐다고는 안 보는데 오히려 3월 말 이후 이러한 추세가 좀 강화될 수 있다는 그런 리포트들이 최근에는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기술주의 약세 흐름은 좀 당분간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뭔가 아까 말씀하신 로테이션, 순환, 키 맞추기, 지금 말씀하신 미국 증시는 주식에서 또 채권으로 좀. 네. 왜 주식에서 주식 채권 비중이 왜 달라지는 거죠? 권고 어떤 기관들의 권고나 인덱스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제 국민연금도 지금 이제 바로 말씀드리겠지만 네네. 그 운영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주식은 항상 60% 전체 그 에코티 자산에서 60%를 가져가고 채권은 40%를 가져가는데 1년을 놓고 봤더니 주식 비중이 60%를 넘어간 네.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60% 안쪽으로 지금 60%로 줄이는 작업을 이달 말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미국도 그러니까 주로 지금 말씀하신 뭐 401k나 연금들이 그런 그렇죠. 상황이라는 비슷한 뮤추얼 거죠. 펀드라든지 퇴직연금 뭐 이런 것들. 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 잠깐 말씀하셨지만 수급상에 꼬여 있는 국민연금에 그러면 또 이 리밸런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팔 물량이 그럼 아직까지도 꽤 많이 남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수급 부담은 당분간 계속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이제 49일 연속 순매도, 네. 저는 뭐 이런 경험이 전혀 없었는데 금액으로 보면 약 14조 정도 네.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팔고 있고요. 그 국민연금의 중장기 자산 배분 계획을 봤더니 2025년까지 국내 주식 비중을 이제 15%로 줄이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마치기 위해서 지금 리밸런싱을 계속 지금 하고 있고, 또 2021년 올해 남은 해까지 보면 20조 원을 추가적으로 지금 매도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투자자들이 청와대 뭐 탄원도 하고 그러지만 일단 국민연금의 이런 운영 기조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좀 매도는 나올 수뿐이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역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방향성이 없는 가운데 국민연금에서 뭐 갖고 있는 게 거의 대형주겠지만 이런 쪽으로 매도를 낸다면은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그 상승은 좀 하기 어려운, 뭐 조정 국면에서는 특히 그런 모습이 아닌가.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겠다, 계속해서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뭐 워낙 개인들이 그 자금을 이제 매도를 다 받고 넘어갔는데 지금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약해졌기 때문에 두드러지는 흐름들이고요. 예. 그러게요. 15%까지 줄여야 된다는 룰을 세워놨으니까 그죠? 네. 계속 파는 흐름들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예,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쿠팡인데요. 예, 쿠팡이 이제 미국 증시 입성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11일이니까 네. 이제 오늘이죠. 네. 네, 이제 오늘 밤에 상장을 하게 될 텐데 앞서 공모가가 34달러는 5달러는 잘못 좀 나왔었는데요. 34달러. 34달러로 결정이 됐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국내도 유통업체들의 뭐 이 전쟁이 아주 지금 펼쳐졌습니다. 네, 관련해서 읽을 수 있는 시사점 좀 알려주세요. 지금 보면은 이제 쿠팡 같은 경우 어떻게 이제 성공적으로 연착륙을 할까, 이게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제일 이제 관심이 가는 사항이고요. 특히 이제 그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 비전 펀드에서 뭐 33.1%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관심이 또 국내 투자자들한테 이제 모아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관심을 가는 게 이제 쿠팡 자체가 미국에 상장하던 어떤 그런 획기적인 이벤트도 있지만 그 유통업 자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큰 변화가 올 것이냐. 그래서 여기에 또 대항하기 위해서 네이버하고 또 이마트가 또 네. 손을 잡고 있고, 그래서 이런 합종 연행을 하는 그 쪽에서는 또 조기 선점을 또 하는 효과를 또 나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한테는 또 플러스적인 효과가 반드시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대형 유통사인 그 롯데 같은 경우도
현재 그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 같은 걸 좀 고민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한 배팅을 할지 말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현대 같은 경우는 여의도에 얼마 전에 생긴 그 더 현대서울 이런 데를 통해서 그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쪽에 오히려 역발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이커머스 기업의 성장 전략을 위해서 각 기업들이 이제 뭐 11번가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존하고 협력을 추진한다든지, 네. 뭐 티모는 뭐 타인 커머스의 경쟁력을 확대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각자 도생을 위해서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어떻게 이제 펼쳐질지, 또 누구와 또 손을 잡으면서 또 누구와 M&A를 통해서 한 차례 도약하느냐에 따라서, 몸집을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또 기업의 판도가 또 바뀌고 업계의 또 판도가 바뀔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이러한 그 M&A 합종연행의 어떤 시발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기술주가 약간은 좀 약세 흐름인데, 국내 애널들은 한 $35 이상에서 안착을 할 걸로 보는데, 실제로 한 상장 후 한 2주 정도 어떻게 안착을 해가느냐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장주 가치주 논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성장주에서 가치주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확 쏠리잖아요. 네네. 그런데 기류가 이제 성장주가 또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빠지니까 네네. 기류가 대체 하나 어제 오늘 그래도 다시 일부 성장주 네네.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네네. 그럼 성장주냐 가치주냐 큰 축은 가치주에 놓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건가요? 큰 축은 가치주에 놓는 게 맞고요. 네. 지금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성장주가 올라가는 그 시장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간에서는 이제 버블도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이 성장주가 강하게 오르는 국면에서는 수익률이 훨씬 좋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도 가치주 오르는 것보다 성장주 오르는 걸 사실 더 선호하게 되고요. 이미 그러한 그 단맛을 작년에 봤기 때문에 네. 올해도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데, 글로벌 IB들이나 이쪽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저평가된 측면을 받는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월가에서도 주요 이제 기술주들이 고점 대비 한 30% 빠졌기 때문에, 월가에서도 보면 펀더멘탈로 보면 사볼 만한 가격에 왔다, 뭐 이런 리포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서 기술주가 다시 치고 올라가기에는 조금은 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러한 입장인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최근에 보면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 보면 시작은 빨간불로 들어와서 종가 끝나는 거 보면 마이너스로 끝나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아직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고, 제가 좀 차트로 보더라도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헤드앤드 숄더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조정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그 기술주들도 미국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는 51선 좀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대형주들, 특히 기술주의 뭐 아마존 같은 경우 이런 대형주들 보면 조정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GB투자자문 김정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로테이션, 리밸런싱, 뭔가 좀 키 맞추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여러 이슈들을 진단해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